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지난주 10일 현대차 그룹이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에서 이 충돌 테스트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그 내용을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이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어서 디자인이나 연구소 내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정보 공개나 행사 등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과 경험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충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07년 남양에서 북미형 세라토로 진행한 정면 충돌 시험인데요. 이거는 2005년 말에 남양연구소 내 안전시험동을 완공한 이후 글로벌 탑 메이커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최신 충돌 안전 테스트 시설을 갖췄다고 알리기 위함이었죠. 이어 두 번째는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소나타 3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이 내수용 소나타와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북미형 소나타를 가지고 이 차대차 정면 충돌 시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내수용 모델과 해외 모델이 다르다. 이 국내 역차별 논란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차대차 충돌 행사를 시행했었죠. 그때 현장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동호회와 일반 소비자분들도 함께했기 때문에 임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남양에서 충돌 안전 평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이 신차 안전 부분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요 근래 현대차 그룹이 자주 언급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IIHS,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탑 세이프티 픽입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과거 이 IIHS 평가에 아주 좋지 못한 결과들을 몇 차례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IIHS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신차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흔히 NCAP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유럽에서 진행하는 유로 NCAP이 나름 까다롭다는 평가를 들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KNCA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 NCAP을 진행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NCAP은 정부 기관이나 소속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IHS는 태생부터 달라요. 민간 사설 단체입니다. 정부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하고 연구 실험 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 내 보험사들이 돈을 지원하는데요. 왜 보험사냐? 이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료 수입은 높이고 보험금 지급액은 줄여야겠죠.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 중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 바로 손해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 보험사들이 이 손해율 개선을 위해 IIHS를 적극 지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관련 각종 단체나 제조사의 눈치는 하나도 보지 않고 정말 엄격하게 선도적으로 안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 장치의 의무화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죠. 만약 사고가 발생할 때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차량이라면 IIHS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책정합니다. 이 같은 인명피해뿐 아니라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도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이 IIHS의 명성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선도적인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UV 전복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고 2009년 이 전복 사고에 따른 루프 강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차체 지붕이 차량 무게의 몇 배를 견디느냐가 그 기준이었는데요. 폭스바겐 티구안, 스바루 포레스터 등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는 최하 등급을 받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IIHS의 자체 평가일 뿐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 승객 안전 보호 능력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한다고 애써 괜찮은 척 혹은 무시하는 척 했었죠. 그리고 2012년 그 유명한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과거 100% 정면 충돌에 이어 부분 충돌은 40% 옵셋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사고 현장을 분석했더니 차량이 충돌을 할 때 40%보다 훨씬 더 좁은 면적에서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수나 전봇대와 같은 좁은 장애물도 그러하고 차 대 차로 부딪히는 것도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기 때문에 25% 옵셋의 데이터가 더 현실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적이 좁은 만큼 충돌 에너지는 집중되지만 당시 별다른 구조물이 없던 엔진 격벽과 휀더의 강성만으로 이 데미지를 온전히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테스트로 정평이 났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스포츠 세단을 대상으로 했던 이 첫 평가 당시 볼보와 아큐라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대부분 최악의 판정을 받는 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이어 일반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몰 오버랩 평가도 예외는 없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포드, GM 등 대부분 최악 또는 하위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몰 오버랩 평가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제조사들이 IIHS를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 이후 제조사들은 그 결과들에 한층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2017년에는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서 모두 실시하는데요. 이때 도요타, 닛산의 경우 운전석 쪽에만 보강제를 적용하는 이 비대칭 구조로 아주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현대차 투싼은 우수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시장에서 꽤 쏠쏠한 선전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 IIHS는 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반자율주행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는데요. 이 부분도 현대차 그룹이 나름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과거 현대차 그룹이 IIHS에 대해서 좀 외면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 이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번 남양연구소 충돌 안전 테스트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IIHS에서 총 26종의 차량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와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다고 역대 최고 기록이라 자랑을 하죠. 그런데 최근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소식도 하나가 있었죠. 이 앞서 말씀드렸듯 IIHS는 매년 그 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테스트를 추가해서 자동차 제조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번에 추가된 것이 뒷좌석 탑승객에 대한 안전 평가인데요. IIHS는 이 사고 사례에서 앞좌석보다 뒷좌석 탑승객이 더 심하게 다친다라며 이 뒷좌석에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어린이 더미로 새로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 포드 이스케이프와 볼보 XC40만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현대차 투싼, 쉐보레 이코넉스, 혼다 CR-V 등은 최하 등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IIHS의 역대 투싼 기록을 쭉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차는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입니다. 이 4세대 신형 모델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남양에서 신형 투싼으로 이 뒷좌석 승객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준비된 시험 차량은 아이오닉 5였습니다. 이 아이오닉 5를 준비한 것은 아무래도 요즘 연이어 보도되는 이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테스트 현장에서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조금 심술궂은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결과는 앞서 다른 기사나 영상으로 접하셨듯 운전석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 커튼 에어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실험 후 도어 문 열림이나 벨트에 프리텐셔너 등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한 차종당 100여 차례 이상 실차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차종당 평균 3,000회 이상의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한 100억 원의 충돌 안전 개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한 차당 100억 원이 싸냐 비싸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07년 당시 현대차 그룹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이 슈퍼컴퓨터로 하는 이 버추얼 시뮬레이션은 없고요. 대부분 실차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용 차량 제작만 대당 1억에서 1억 5천인데 이 한 차종당 최소 150회에서 200회 이상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 시험 비용도 회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출시된 이 제네시스 BH 같은 차량의 경우 안전 테스트에 거의 300억이 든 셈이죠. 그때와 비교하자면 이 슈퍼컴퓨터로 이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실차 제작이나 실제 충돌 시험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등 주요 구성 요소를 비롯해 이 상당 부분 부품 공용화,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 테스트용 차량 제작 비용도 상당히 줄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나라에 진출한 만큼
글로벌 시장 각국의 기준에 맞게 이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고, 이 예전과 달리 신차를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IIHS나 다양한 NCAP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식 변경 혹은 부분 변경 사이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차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은 대폭 줄었지만 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 안전 부분에서 국내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조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전기차와 관련해 최근 몇 차례 화재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화재 방지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 라는 질문에 통합안전개발실장 백창인 상무가 답변을 합니다. 긴 답변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2022년 소방청 발표 기준으로 자동차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차가 4,356건, 전기차는 37건 있다. 지금 등록된 차량은 내연기관차는 2,491만 대, 전기차는 23만 대이다. 그 비율을 보면 내연기관은 0.018%, 전기차는 0.01% 정도다. 결국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이 약 반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기차라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안전총괄 임원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약간의 삐딱함이 생겼어요. 전기차 사고 화재 위험률을 따지는데 최근 5년 이내 출시된 차들도 아니고 수십 년간 누적된 2,500만 대인 내연기관 차량 전체와 비교 대상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죠.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적다고 하는데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판매가 됐고 그 화재 사례도 포터나 본과 같은 노후 디젤차가 많다. 3년 혹은 5년 내에 신차를 기준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화재 발생 비율과 전기차의 충돌 사고 후 화재 발생 비율의 데이터가 있는가? 라고요. 살짝 정적이 있었는데 이후 나온 답변은 상대적으로 본다 였습니다. 최근 비교 데이터 중 하나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내연기관 대비 신차 비율도 훨씬 높고 화재 발생 비율도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카가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는 말인가, 이런 뜻인가 싶었어요. 그 외 다른 분들의 답변도 약간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볼보처럼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교통사고 연구 조사팀이 현대차 그룹에도 있는가? 라는 질문에 북미의 경우 교통부에서 사고 데이터를 모두 웹사이트에 기재하고 있다. 심각한 사고는 품질과 사후 AS 관리 부분에서 현장으로 나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서 참여한다. 필드에서 실제 사고 데이터를 입수하는 방법은 NHTSA와 같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회사 내부적으로 AS망이나 품질 부분에서 고객이 컴플레인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공개된 자료 혹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 연구 개발에 반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질문에서 언급된 볼보의 교통사고 연구조사팀은 자동차 회사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이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의 많은 양이 아니라 직접 취재하고 직접 정보를 수집한 질, 그러니까 깊이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이 공개된 외부 자료나 영업 일선, 서비스 현장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한다고 하니 글쎄요, 자동차와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신 전문가 분들이었는데 당연히 가진 지식과 정보와 달리 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질의응답을 이어갈수록 머릿속에서는 물음표만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정리되고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